안녕하세요. 강철입니다. 오늘은 이제 페이스북 프로젝트인 리브라에 대해서 그냥 빠르게 설명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별도의 스크립트를 만들지 않고 그냥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많이 버벅일 수 있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대신 좀 무편집으로 그냥 쭉 보실 수 있는 것일 테고, 일단은 리브라에 대해서 제가 어제 커피숍을 가서 2시간 동안 백서를 읽어봤는데요. 일단은 뭐 기존에 현재 많은 유학본들이 나와 있으니까 사실은 그 부분과 큰 틀로 봤었을 때는 차이가 없고요. 일단은 이브라 프로젝트는 전반적으로 암호화폐는 맞아요. 그러니까 분산형 이제 블록체인의 구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암호화 대신 이제 좀 스테이블 형태의 코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점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얘네들은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좀 기존에 있던 화폐랑 좀 화폐에다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스마트한 그런 코인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얘네들이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제 전 세계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쉽게 뭐 금융 서비스를 액세스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나라들이 제대로 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나라들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런 나라들은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많으며, 그러니까 그런 소득이 낮은 그런 나라들이 금융 서비스가 열악하다고 합니다. 또 게다가 그런 데서 뭐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면은 되게 상당히 많은 수수료를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뭐 글로벌 화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또 게다가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이러한 문제를 뭔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이고, 그다음에 또 현재 나와 있는 상품이긴 한데, 높은 변동성과 그다음에 확장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또 암호화폐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좀 반정부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규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우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상 뭐 전체 나라 기반으로 봤었을 때 결코 좋은 모습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페이스북은 좀 친정부적이면서 뭔가 이제 전체적인 뭔가 금융 서비스를 수평적으로 딱 맞춰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은행 때문에 열악한 곳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에 대해서 뭔가 얘네들이 목적을 한번 말하고 있는데요. 읽어드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금융 서비스를 싸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벌어들인 노력의 결실을 통제할 고유의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글로벌하고 개방적이며 즉각적이고 저비용의 화폐 운동이 전 세계에 엄청난 경제적 기회와 상업을 창출할 것이라 믿는다. 우리는 사람들이 점점 분산된 형태의 거버넌스를 신뢰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 우리는 글로벌 통화 및 금융 인프라가 공공재로 설계되고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는 재정적인 것을 진전시키고 윤리적인 행위자로 도우며 생태계의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싸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고, 자기가 벌어들인 노력을 본인들이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점차 암호화폐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런 것을 통해서 생태계 자체가 건전해지고, 그 다음에 좀 엄청난 많은 기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일단은 이 리브라는 세 가지로 현재는 세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안전하고 확장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축이 되어 있고, 내재 가치를 부여하도록 설계된 자산의 리저브가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된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쓸 수 있는 그러한 통화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있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그 엄청나게 많은 그 리저브에 의해서 그 어떤 화폐의 그런 가치가 좀 뭔가 안전하게 뒷받침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생태계 진화를 담당하는 독립적인 리브라 화폐가 운영이 된다. 즉 페이스북이 뭔가 처음에는 주도를 했지만 리브라 어소시에이션이 있어서 걔네들이 이 모든 생태계 진화를 담당하고 이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브라 화폐는 이제 리브라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작동이 되고, 오픈소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 리브라 코인을 핸들링할 수 있으며 통화 단위는 리브라입니다. 일단 리브라 협회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으며 비영리 조직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되게 많은 파트너십을 보셨죠. 이 리브라 어소시에이션인데 뭐 지불은 마스터카드, 페이팔, 뭐 비자 이런 게 있고 뭐 기술 및 시장에 대해서는 뭐 이베이, 페이스북 뭐 이런 회사들이 있을 테고 우버 같은 회사가 있고요. 뭐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보다폰 그룹 같은 게 있죠.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뭐 여기 보시면은 코인베이스가 딱 있네요. 나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벤처 캐피탈은 그냥 넘어갈게요. 아무튼 게다가 또 정말 뭐 학술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각자 그 엄청나게 많은 그런 어소시에이션들이 붙어서 누구는 뭐 기술 및 시장을 인도해주고 누구는 정보통신을 담당해주고 블록체인 담당하고 이렇게 정말 엄청나게 거대한 기업들이 연합을 해서 만든 게 바로 이 리브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2020년 상반기에 론칭을 할 예정이고 회원은 약 100개의 업체라고 보면 되겠죠. 100개 멤버가 아니라 100개 업체라고 보면 되고 페이스북이 리더십 역할을 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협회에 달려 있습니다. 리브라 블록체인이 시작되면은 페이스북은 이 모든 이러한 협회 멤버들과 동일한 역할, 동일한 권한이 주어지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뭔가 말을 하면 남들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수평적인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페이스북이 이걸 원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다수가 그걸 원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 방식이 될 수 없는 거겠죠. 이걸 위해서 이제 세 가지 처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제 높은 트랜잭션 처리량이 다운이 필요할 테고요. 그다음에 빨리 처리해야 되겠죠. 이제 낮은 대기 시간이 필요할 테고, 그다음에 스토리지가 매우 효율적이어야 되겠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쌓일 테니까요. 그다음에 자금 및 재무 데이터가 되게 안전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되게 투명하다. 내실이 있다,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가 환경 자체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매우 유연한 구조로 만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걸 위해서 세 가지 기술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무브라고 하는 솔리디티 같은 전용 언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코인들은 뭐 대부분 뭐 솔리디티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언어들을 기반으로 뭔가 그 블록체인 언어를 핸들링 했었죠. 근데 이 리브라에서만 쓰일 수 있는 전문적인 프로그램 언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무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BFT, 그러니까 비잔티움 폴트 톨러런스라고 하는 비잔티움 장애 내성이라고 하는 그런 합의 방식. 한마디로 다 모든 사람들의 그 트랜지션을 다 검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평하게 뭐 누구 것만 검사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다 모아서 합의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널리 채택된 블록체인 데이터 구조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머클트리를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머클트리가 뭐냐면 원래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블록체인에서 머클트리를 쓰는 이유는 변경 자체를 쉽게 감지할 수 있어요. 현재 뭐 해시값 같은 것들이 뭐 누가 데이터를 바꾸면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머클트리도 해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밑에 데이터가 뭔가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수정하게 되면은 머클트리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변경됐다는 사실을 쉽게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최상위 데이터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 밑에서, 그러니까 루트로 보면은 루트가 위에 있습니다. 뿌리가 위에 있고, 밑으로 가면서 이제 가지, 뭐 잎 형태의 이게 모양새로 이게 나무가 거꾸로 뉘어져 있는 트리 형태가 이제 바로 이제 머클트리의 모양인데, 맨 위에 있는 그 루트의 그 노드는 밑에 있는 데이터들이 합쳐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밑에 있는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바뀌면은 맨 위에 있는 루트 노드가 데이터가 완전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머클트리는 변경 자체를 쉽게 감지할 수 있다. 즉 한마디로 누군가가 데이터를 조작한다는지 하면은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머클트리입니다. 또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제 뭐 실제 자산을 리브라 리저브를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달러와 같은 단일 통화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달러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전 세계의 그 수백 개의 나라들에 대한 통화로 뒷받침이 되어서 화폐의 변동이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되게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현재 원화 자체도 지금 가치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불과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약 80% 정도, 8% 정도가 원화 가치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죠. 게다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거는 미국과 중국이 아니라 바로 한국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자체가 지금 계속 낮춰지고 있는데, 낮아지고 있어서 지금 뭐 새로운 IMF가 오는 게 아니냐 막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리브라 코인 같은 것을 싫어할 리가 없겠죠. 왜냐면은 이거는 정말 현물을 기반으로 한 그러한 코인이기 때문에
대피소로 이런 코인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뭐 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정말 금과 같은 것을 정말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 물론 이제 뭐 테더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제미니 달러 같은 것도 있지만 테더는 사실상 좀 투명하지 않죠. 실제 그 보유량보다 실제 현물보다 테더 발행량이 더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테더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여기서는 정말 실제 있는 화폐에 기반해서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존에 있던 스테이블 코인들이 상당히 좀 위험해질 거라 보고 있어요, 저는. 왜냐면은 이게 암호화폐에서도 살 수가 있거든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도.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리브라가 테더나 뭐 제미니 달러나 그런 것들에 대한 뭐 트루 달러 같은 거라든지 수많은 스테이블 코인을 대체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수많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그 스테이블이 무너지면은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거 리브라로 인해서 뭐 피해를 안 볼 것 같아요. 오히려 비트코인 자체가 오히려 리브라로 인해서 더 금액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리브라를 이제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사가 생기면서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나쁜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리브라 코인이 상당히 많은 알트코인들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리플과 스텔라 루멘입니다. 가장 큰 피해는 저는 스텔라 루멘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스텔라 루멘 자체가 목적 자체가 리플과 좀 달랐어요. 리플은 은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코인이죠. 그래서 은행 간의 거래를 위해서 만들어진 코인입니다. 송금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 리플이 나왔는데, 지금 페이스북 코인이니까 한마디로 리브라 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발전하게 되면은 송금을 리브라로 하면 돼요. 그냥 앞으로 그 송금을 리브라 하면 되니까 사람들이 리브라 코인에 대해서 이제, 물론 이제 리브라 코인을 되게 자유롭게 써야 되겠죠. 뭐 리브라 코인으로 예를 들어서 뭐 실리온 가서 결제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온다면 리브라 코인으로 뭐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 온다면 좋겠지만, 근데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비자랑 마스터카드가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은 저는 리브라 코인과 카드가 연동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브라 코인을 기반으로 전 세계 송금이 되게 상당히 편해질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이렇게 따지면은 비트코인도 그러면 피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 비트코인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투자 상품으로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큰 위협적인 그런 상태는 아닐 거라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스텔라 루멘은 일단은 목적 자체가 똑같아요. 리브라랑. 스텔라는 일단은 금융 서비스가 후진국 서비스, 후진국 나라,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동남아시아 그런 나라가 은행 서비스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좋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스텔라 루멘이에요. 그래서 스텔라 루멘은 리브라랑 목적이 똑같아요. 그래서 스텔라 루멘은 솔직히 저는 앞으로 만약에 스텔라 루멘을 포트폴리오로 추가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리플도 마찬가지예요. 리플도 송금이 만약에 리브라 코인으로 자유로워지면은 은행 간에 뭔가 송금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하겠죠. 사람들이 그냥 페이스북으로 돈 보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사실은 문제될 거 없잖아요. 카드가 있고 거기에 리브라가 연동이 된다면은 아무런 문제 없겠죠. 그래서 저는 리플과 스텔라 루멘은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플랫폼 코인은 사실상 좀 다른 개념이죠. 플랫폼 코인은, 이거는 리브라는 정말 결제를 위한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플랫폼 코인처럼 뭐 어떤 다른 목적, 별도의 어떤 덱을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에 갖고 있는 코인들은 피해를 입지는 않을 거라 보는데, 이거는 결제 코인들은 사실상 전반적으로 다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스텔라 루멘이. 그래서 한번 이것을 빨리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뭐 그러니까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코인들 중에서 제가 모르는 코인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게 만약에 결제 관련된, 송금에 관련된 그런 코인이다라고 한다면 한번 포트폴리오를 한번 조정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코인이 일단 2020년 내년 상반기에 런칭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 어떻게 될지 사실상 잘 모르겠어요. 아마 엄청나게 큰 후폭풍이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거는, 페이스북이 컨소시엄 만들었잖아요. 저는 그 다음에 뭐 삼성이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아니면 구글이라든지 그런 데서 컨소시엄이 또 나올 거예요. 얘네들은 결제잖아요. 결제가 아니라
뭔가 컨텐츠 뭐 컨소시엄 아니면은 뭐 어떤 컨소시엄, 아마존 컨소시엄 이런 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미래의 그런 코인들은 지금 이건 결제를 기반으로 한 거니까 미래의 코인들은 진짜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몇몇 개의 그런 대규모 코인들이 장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코인들을 알트코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번 이런 위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 알트가 어떠한 것에도 포함이 되지 않는 그런 알트라고 한다면 사실상 큰 피해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 거래라든지 뭐 이렇게 목적을 걔네들이 컨소시엄으로 하진 않을 테니까 에너지 거래라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소규모로 하고 있는 이렇게 뭐 엄청나게 큰 규모가 아니라 소규모 어떻게 보면 소규모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의 알트라고 한다면 괜찮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좀 공공적인 알트라고 한다면은 좀 앞으로 유의 있게 좀 주시하면서 상황을 잘 보셔서 한번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동안은 가장 좋은 투자 상품은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 리브라 코인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제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말로 머릿속에 있는 거를 말로 하려다 보니까 좀 많이 버벅였는데 많이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